12월 29일 목요일 황장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허상과 실체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탄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법 처리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박 대통령이 털렸다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이 옳은 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털렸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무조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에게 종북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그분은 저는 종북이라고 보기보다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려고 하거나 반미적인 시각, 반일적인 시각이 있는 대선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요, 지금 최순실 사태를 일으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가장 본질은 뭐겠습니까? 재단 만든다면서 기업들의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제일 큰 죄잖아요. 나머지 죄들은 다 초월해서 그거고, 그리고 재단 외에도 기업들한테 돈을 갖다가 받는 데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삼자 뇌물이든 그냥 뇌물이든. 그럼 거기에 핵심이 제일 많이 내고 가장 적극적으로 갖다 준 데가 어딥니까? 삼성 아닙니까? 저보고 요즘 또 방송에 나오지 말라는 데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뭐 방송하려고 그러면요, 쪽지 들어옵니다. 특정 기업 이름 이야기하지 마라. 요즘같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최순실 정유라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삼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기업을 이야기하지 않고 뭔 이야기를 합니까? 받은 사람은 있는데 준 사람은 말하면 안 됩니까? 정말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왜 본질을 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안보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문재인 후보의 계파인 친노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법적으로도 다 잡고 있고 특검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재벌들은 지금 회의를 가집니다. 이미 어느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합의가 돼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특검에 크게 기대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하는 그런 정치 권력의 머리 위에 올라 앉아서 한국 정치를, 여야를 막론하고 주무르는 이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국 정치를 말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의 슈퍼 자본주의는 완성이 되었고 그 핵심이 삼성이고, 삼성은 여야를 다 주무릅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도 다 주무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007년 11월 26일에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삼성은 참여정부의 두뇌이자 서성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권의 말기입니다. 삼성과 노무현 정부가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은 현 정부의 인재를 공유했고 정부 정책을 견인해왔다. 여기서 현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삼성은 열린우리당 정치인과 관료의 교육자 노력도 했다. 삼성과 참여정부의 관계를 밝힌다. 자, 권영길 민노당 후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삼성 정부다. 민노당의 대선 후보가 노무현 정부는 삼성 정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7년 대선에 권영길 후보도 출마를 했죠.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삼성이 노무현 정부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최근 청와대가 삼성 특검 법안 자체를 재검토할 것이며 공직자비리수사처와 특검 법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사실상 특검을 반대한다라는 견해로 보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당시 김용철이 삼성에 비자금 등을 폭로했는데 김용철 변호사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특검을 해야 된다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즉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거죠. 감히 검찰의 권한을 제한한다 이래서요. 그래서 그걸 해주면 삼성 특검을 받겠다고 청와대가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삼성 특검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권영길 후보의 인식이 일면적이고 편협하고 한심하다고 몰아붙였지만 이분은 지금 정의당에 있죠. 참 세상 돌고 돕니다.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서 삼성 캐지 말자고 했는데 삼성 특검 이전부터 이미 노무현 정부와 삼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권영길 후보만이 아니다. 이 점 터져나온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폭로는 청와대마저 삼성에 포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기사에는 없지만요.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던 이용철 비서관은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무현 정권에서 민변 출신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07년 11월 20일입니다. 자신에게 전달된 돈다발 명절 선물은 개인 차원의 뇌물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제공된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 돈다발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이용철 비서관은 2004년 1월 삼성전자 소속 이경훈 변호사의 명의로 현금 500만원이 든 명절 선물을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삼성 측은 회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용철 전 비서관은 500만원은 개인 차원에서는 큰 돈인데 그런 액수를 제게 줘야 할 개인적인 동기가 없었다. 선문 상자에 이용철이라고 적고 가로해가지고 오라고 찍힌 쪽지도 이 포스트잇도 붙어있다. 개인적인 뇌물이라면 그런 걸 붙일 필요가 없다. 그걸 떼고 보내야 되는데 돈 넣는 사람한테 어디에 갈 거고 한 사람이 여러 개 작업을 했겠죠. 얼마 넣으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회사 차원의 뇌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랬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는 또 현금 다발이 삼성물산의 비자금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과 관련 돈 다발을 묶은 뒤에 2002년 12월 이후 하나은행으로 합병된 서울은행 분당지점이라는 도장이 찍혀있다. 서울은행 분당지점 근처 큰 회사는 삼성물산이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게 무리가 아닐 것 같다. 그는 삼성의 로비 시도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현안은 없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처럼 명절 때마다 관리하는 차원의 일환으로 앞으로 우호적 관계를 위해 또는 나중에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분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용철 전 비서관은 선물을 받았을 당시 이 일을 곧바로 폭로하지 못한 것은 차떼기 운운하며 전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그때 차떼기가 한참 유행할 때였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2002년 대선에서 그런데 그 직후에 뇌물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뇌물을 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삼성을 상대로 도저히 싸울 용기가 안 났기 때문이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없었다면 3년이나 지난 지금 공개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며칠 전 민변 동료들과 모임에서 받아먹은 거 있으면 고백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굳혔다. 처음에는 당시 돈다발을 찍어둔 사진 파일을 찾지 못해 곤혹스러웠는데 CD에서 사진을 찾은 덕분에 시민단체에 제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가 사법고시 합격 후 시민단체 활동을 한 이 전 비서관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의 진전에 중요한 계기이자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이 폭로를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고요. 자,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도 99.99%의 국민들은 이 사실을 지금 다 잊었을 겁니다.
이 사건 이전에 삼성의 법무팀에서 일을 했던 김용철 변호사가 중대한 폭로들을 했죠. 엑스파일과 이런 것보다 더한 일들이 다 진전되어 왔다고요. 그랬는데도 다 덮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 처리도 모르고 있고요. 뭐 흐지부지 끝났겠죠. 그리고 이 당사자만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삼성에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은 사실 정권 초기부터 나돌았다.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가까워지는 데는 이광재 의원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 학교 다닐 때 386 운동권 하면 뭐합니까? 이러려고 내가 학생운동을 했나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안 한간에는 대통령의 최측근인 L 의원이 후보 시절부터 삼성과 다리를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광재가 바로 그 최측근 인사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를 통해 비로소 삼성의 머리를 빌리고 사람을 빌리게 되었을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2만 달러 국가 비전에서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노무현 정부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쳤다. 자, 추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 동남지역발전특위위원장 시절 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 이때 DJ가 다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동남특위, 즉 부산 지역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최대 관심사는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였다. IMF 이후에 삼성자동차가 부채가 많고 안 팔려서 문을 닫게 됐죠. 문을 닫아야 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은 노 대통령은 부산이 자신의 정치 텃밭이었기 때문인지 삼성차 살리기 운동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 노력은 무의로 끝났지만 노 대통령은 2000년 매각 작업을 중재했다. 르노한테 팔렸죠. 이때의 상황을 잘 아는 정치권의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은 삼성자동차 관련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산상고 1년 선배인 이학수 부회장과 친분을 쌓았다. 노 대통령은 이학수 부회장을 존경하는 경영인으로 평가했고 학수 선배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성과 노 대통령을 이광재가 매개했다 하지만은 대통령 자신이 삼성을 적극 활용한 흔적이 적지 않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11개 분과별로 5년 동안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노 대통령은 삼성경제연구소에도 똑같은 작업을 하도록 했다. 아니, 인수위원회에 시켜놓고 또 삼성에다 시켰습니다. 이것 자체가요, 자신의 대통령직을 삼성을 기반으로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는 70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인수위의 11개 분과처럼 11개 팀을 짜고 같은 주제로 국정 아젠다를 만들었다. 이것이 국정과제와 국가 운영에 관한 아젠다라는 400페이지짜리 분량 보고서이다. 당시 인수위원 가운데는 당선자가 인수위와 삼성을 경쟁시킨 꼴이 됐다라고 비판이 일었으며 재벌정책, 금융정책 등 몇 가지 사안에서는 큰 충돌을 빚을 만큼 기조가 달랐다. 노 대통령이 균형 감각을 중시해 이루어진 일로 포장되었지만 삼성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노 대통령은 탄핵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죠. 지금 심상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에 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폐기되었다는 답을 들었다. 보고서를 생산한 삼성경제연구소도 당선자에게 국정 아젠다를 건넨 즉시 70명 연구진 모두에게 출력된 보고서와 파일을 파기하도록 지시해 연구진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연구소 차원에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 김용철 변호사의 정언에서도 삼성과 노무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그는 구조본의 핵심 인사, 그때 구조본이 지금 미래전략실, 이번에 최순실 정유라 돈해준 극입니다.
핵심 인사로부터 팀장 회의에서 이 사람들 참여민주주의 좋아하니까 참여정부라고 부르면 좋겠네 하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전달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라는 말도 삼성에서 지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명 제안이 받아들여진 것인지 불투명하지만은 노 대통령이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사실이다. 삼성의 강요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해 팀장 회의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진대재가 갔잖아요. 그래서 정통부 장관 진대재가 첫 정통부 장관이 되었죠.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요즘 JTBC를 가지고 삼성을 좀 패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 이분의 주미대사 기용도 인재 공유의 사례로 꼽힌다. 무슨 인재 공유? 노무현 정권과 삼성 간에 사람을 뒤섞어 쓰는 사례로 참 인재 공유는요. 재벌한테 사람 받는 게 인재 공유입니까? 언론 노조와 시민단체가 조세 포탈범을 이전에 중앙일보 조세 포탈 좀 있었죠. 조세 포탈범을 주미대사라는 요직 중에 요직에 기용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비판했지만 노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다가 홍 대사가 삼성 엑스파일 사건에 휘말리자 엑스파일이 뭡니까? 그때 삼성에서 이 비자금과 관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사라 하니까 안 사니까 그 자료가 나중에 터져버린 것이 엑스파일 아닙니까? MBC 이상호 기자 그 다음에 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등이 관련돼 있죠. 여기서 휘말리자 정경은 유착과 도청 문제 가운데서 도청이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엑스파일 사건이 이제 미국 대사 가 있을 때 터졌습니다. 아니 중요한 3대 언론사의 회장을 주미 대사로 발탁하는 것도 웃긴 거고 홍석현은 주미 대사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엑스파일로 낙마했는데 그 낙마 때문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대타로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으니까 운은 의식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도청이 중요하지 정경은 유착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홍석현 낙마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워낙 나빠졌으니까 그렇죠.